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유례 없는 대출 옥죄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값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값 난리 났습니다.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아파트 값을 그렇게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금 건설사가 거의 부도가 나거나 부도 직전이거나 아니면 부도가 날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못 짓습니다. 아파트를 못 지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 아파트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재명이가 산재를 잡겠다면서, 벼룩을 잡겠다면서 초과삼가를 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을 이거 올리는 겁니다. 이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이 저 사람 원래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뭐 부자들 더 부자 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겉으로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실제로는 저 사람이야말로 무슨 뭐 아파트가 많은가?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포스코 ENC 지금 멈춰섰습니다. 포스코 ENC가 건설하던 건설 공사 현장이 103곳입니다. DL건설 멈춰섰습니다. 아니, 산재 사고가 나면 그걸 뭐 미필적 고의리 그러면서 무슨 살인자 비슷하게 지금 취급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지금 이 기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전부 다 지금 건설 회사 죽이게 나섰습니다. 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 건설업 등록 말소를 한다. 면허를 취소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면허를 취소하면 하던 공사를 어떻게 하고, 그 근로자는 어떻게 하고, 은행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공입찰 제한한답니다. 금융기관 대출 보증 축소한답니다. 쉽게 말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산재 건설사 1호가 취소한다. 이게 뭡니까? 뭐 노동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건설사를 죽인다고 해서 과연 사고가 안 납니까? 아니, 대출을 옥죄한다 그러면 아까 아파트 값이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대출을 옥죄했는데 왜 아파트 값이 다시 올라갑니까? 대출을 옥죄도 대출을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출이라는 건 뭐예요?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사는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일반 아파트는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소위 명품 아파트는 어차피 그 사람들은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그 사람들은 맘만 먹으면 대출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거기에는 중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현금 싸들고 들어오는 곳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현금 부자, 진짜 부자들만 살판 나는 거야. 그럼 명품 아파트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르메스가 왜 비쌉니까? 에르메스 거기다 뭐 금 발랐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명품이라고 소문이 나서 서로 갖고 싶어 하니까 비싼 거예요. 아파트 똑같아요. 자꾸 이 아파트를 갖다가 많이 져가지고서 이 명품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만약에 아파트를 못 지으면 그러면 강남 아파트는 이제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부르는 게 값이야. 지금은 30억일지 몰라도 이제 300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김영훈이 노동부 장관이 됐습니다. 김영훈이 누굽니까? 민주노총 출신이야. 세상에 어떻게 노동부 장관을 민주노총 위원장 그런 자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노동자 편에 서겠다는 건데, 아니, 편에 서는 것도 좋아요. 그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원래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장관은 뭐예요? 노동자하고 그다음에 또 회사 측에 심판봐야 되는 건데, 심판이 지금 한쪽 편 들고서 그쪽만 무조건 옳다고 그러고 다른 편은 무조건 페널티 주는데 어떻게 그 경기가 되겠습니까? 경기가 안 돼. 앞으로 뭐 중대재해 발생 구조를 갖다가, 이 중대재해 발생하면은 그걸 갖다가 임금체불과 동일시하겠다. 원래 지금 임금체불하면 또 그거 가지고서 처벌하고 형사처벌하고 막 그러잖아요. 최악의 어떤 어떤 회사에서 갑질로 보는 게 바로 이 임금체불 아닙니까? 그렇죠. 임금체불은 나쁜 거죠. 그거는 임금을 못 받으면 그말로 그 노동자들의 생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임금을 체불하는 건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요. 사실은 말이죠. 물론 이제 부도가 나서 체불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몰라도 악덕 기업 같은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뒤로 미루고 이거는 안 돼요. 하지만 재해 발생도 막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 해서 재해가 하나 발생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갖다가 고의적으로 월급 안 주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하나는 고의고 하나는 사고잖아요. 물론 지금 산업재해와의 전면전을 이제 이재명이 선포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노동자를 갖다가 표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산업재해와의 전면전 선포, 결국 표예요. 표가 어느 쪽이 많습니까?
건설사 회사 쪽이 많습니까? 아니면 노동자 쪽이 많습니까? 결국 민노총 보고 하는 거야.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한국노총 보고 하는 거고, 결국은 노조표 얻으려고, 근로자표 얻으려고, 결국 이거는 법으로 이제 포퓰리즘을 하는 겁니다. 법 포퓰리즘. 돈 포퓰리즘도 모자라가지고 돈으로 포퓰리즘하고 돈 퍼주다가 이제 법 퍼주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돈은 돈대로 퍼주고 법은 법대로 퍼주고, 그러면은 이 회사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업재해 처벌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산업재해 처벌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안전을 위한 공사비 현실화 주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다 이거야. 니들이 그렇게 지금 산업재해 하고 처벌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할 테니까 공사비 올려달라. 공사비 올려달라. 현실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사비를 갖다가 많이 올려야만 안전 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건설 이 현장에서, 토목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또 단기간에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뭐 무리하게 이제 또 추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근로자들 있잖아요. 근로자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로자들이 젊은 사람들은 없고 나이 많은 사람들, 외국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숙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키다가 사고가 나는 거야. 우리가 군대 가서도 말이죠. 훈련 제대로 안 하면 사고 나죠. 총기 사고 나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전부 다 훈련시켜가지고 적어도 6개월 정도 훈련시켜야 돼. 훈련시켜가지고 현장에 투입해야 돼. 그럼 6개월 동안 훈련시키는 시간은 월급을 누가 줄 겁니까? 결국은 그 월급을 주려면 아파트 값을, 이 건설 공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값은 이제 앞으로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만약에 말이죠. 면허 취소가 일어나고 대형 건설사가 만약에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검토하는 면허 취소와 대형 건설사와 하청업체에겐 이게 사형 선고다. 정부가 검토하는 면허 취소, 이게 대형 건설사에게 그리고 하청업체에게는 사형 선고가 같다. 마찬가지. 여러분 그 하청업체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청업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대형 건설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문 건설사라든지 거기에 여러 또 작은 건설사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형 선고다. 사형 선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형 선고. 자, 지금 이재명이가 뭐 산재에 엄청 관심을 갖고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면서 지금 건설 현장이 220곳이 멈춰섰습니다. 지금 원래가 건설업계는 불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원래가 불황이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찬물을 확 끼얹은 겁니다. 건설업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부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건설사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나가서도 많은 어떤 수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대한민국 이제 건설사는 이제 뭐 정말로 위기에 섰다. 그렇게 보이고, 만약에 대형 건설사들이 한두 곳만 무너져도 그 하청업체가 연쇄적으로 부도가 날 것이고, 그 공포 때문에 더 이상 뭐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건설 못한다고 얘기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안전하게 할 테니까 그러면 건설 공사비 올려달라고 얘기할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뛸 거고, 이제 여러분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압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재명 정권 5년 동안 어떻게 될지. 이제 젊은 사람들 아파트 지금도 못 사는데, 지금도 어려운데 이제 뭐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짓지를 못하잖아요. 아파트 빨리 공급해야 돼요. 그런데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건설사만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